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 사례 연구, 오늘도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라는 책에서 발췌한 사례를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난 한 주간 영상에 댓글을 써주신 분들의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연구 영상에 해당하는 댓글을 제가 몇 개 골라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온네온님, 평생 직장보다는 평생 직업에 포커스를 두라. 조직의 부품이 되지 말고 중심이 되어라.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중요성을 낮추고 심상화하라. 모든 일은 통과하고 돌파하고 극복하는 것이다. 주저앉지 말고 무너지지 말자. 오늘도 배워갑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영상의 엑기스 내용을 잘 요약 정리해 주셨네요. 제가 약간 잔소리처럼 한 얘기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온네온님, 배운 만큼 잘 적용하셔서 트랜서핑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유수연님, 늦었지만 수강 신청합니다. 라고 심리맨 공지 개강 영상에 댓글을 남기셨네요. 네, 편안한 자리에 잘 앉아 계시죠? 유수연님이 또 글을 계속 남겨주셨어요. 연속으로 영상들 1, 2, 3 영상 계속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남겨주셨네요.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도 감사합니다. 어렴풋이 알았던 펜듈럼에 휘둘리게 되는 과정을 듣고 나니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펜듈럼 특집 영상도 제가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펜듈럼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이 영향력을 체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거 자체로 여러분들이 환경을, 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상당히 얻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패턴대로 자동적 반응을 하는 데서 일단 멈춤이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그 멈춤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를 경험하시게 되면 과연 이 에너지 작용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이 환경 저 환경을 일일이 부딪혀서 통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감정 안에서 어떠한 것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중요성 조절이죠. 그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과 현실이 조율될 수 있구나.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우쳐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트랜서핑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성큼 다가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적용을 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요. 즐거이 하시기 바랍니다. 유수연 님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또 유수연 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댓글은 제 칭찬 같아서 제가 예, 읽어야겠네요.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뒤돌아보면 심리맨 님의 강의가 많은 힘이 된 한 해였어요. 잘 듣고 갑니다. 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즌이 왔네요.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가 2021년 12월 15일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15일 정도 남았나요? 마지막 달력 한 장의 절반이 지나갔네요. 여기는 여름이라 계절이 정반대라서 그렇게 연말 느낌이 잘 나질 않아요. 아무래도 뉴질랜드는 12월이 되고 연말이 되면 될수록 긴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들뜨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뭔가 마무리한다는 느낌은 이렇게 뭔가 움츠러드는 계절이기도 한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조용한 음악과 함께 저무는 해를 바라보면서 깊은 밤에 뭔가 그런 분위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작업이 어울릴 것 같은데 아무튼 뜨거운 여름이든 차가운 겨울이든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댓글을 남기지 않으신 분들도 이 영상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새해에도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예선님,
강의를 듣다 보니 제가 속한 직업군의 사람과는 결혼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지역의 같은 직업군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강하게 부정했던 것이 강한 긍정이 되어서 돌아왔네요. 트랜서핑을 일찍 알았다면 선택이 달라졌을지 궁금하네요.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내용이 그거죠.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 중에 지나치게 거부하지 말아라. 그 거부하는 그것이 다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 많이 하죠. 어쨌든 지나간 것은, 그리고 이미 벌어진 것은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펼쳐진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펼쳐지는 현실은 누구에게 달렸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달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돌려놓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으로 다가올 미래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고 더욱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죠. 네, 아무튼 결혼을 같은 직업군의 남자분과 결혼을 하셨는데 좋은 가정 경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영상에 올려주신 댓글을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페이지 3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다룰 거예요. 두 번째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숫자가 반복해서 보이는 것, 소위 엔젤 넘버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은요, 계속 주위의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사례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독자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독자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소위 엔젤 넘버라고 부르는 그러한 현상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둘둘둘, 11시 11분, 22시 22분, 이런 거 있잖아요. 반복되는 숫자가 반복되게 경험되어지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내용 간단하죠? 답변도 간단합니다. 우선 바딤의 답변이요. 아주 간단하고 핵심을 찌르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다. 네. 이 책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딤의 답변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3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3단계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무 의미 없다. 예, 이게 첫 번째 답변이에요. 예,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두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신경쇠약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단계로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주의가 고정되어 있는 바로 그 대상이 그야말로 당신의 세계의 층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다. 네, 여기서 주의할 단어가 있죠. 당신의 주의가 고정되어 있는 그것이 뭘 좌우를 해요? 당신의 세계의 층. 예, 누구의 세계의 층이요? 나만의 세계의 층. 이 두 가지. 그래서 계속 이 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그것이 내 무대 위에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사념을 방사하는 거죠. 사념체. 나만의 세계의 층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의 인생 트랙. 그래서 나의 사념이 나의 현실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부여를 하려고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중요성을 높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랜서핑 원리를 굳이 사용해서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세 번째, 3단계 답변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실 분들은 이제 이 답변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돼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모든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지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통 심리적인 효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자극이 주어져도 특별히 의미부여한 자극이 더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감각과 지각의 심리학이죠. 이런 지각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거는 사실상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러한 감각과 지각의 심리학적인 영향력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상당 부분은 에너지 이치에 따라서 현실이 이동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확장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면 그 주의를 기울이는 것, 주의의 빛을 쏘는 것, 사념을 방사하는 그것이 현실이 된다. 그것이 너의 현실이 된다. 예, 이 모든 게 이제 가능태라고 할 때 가능태 공간 중에서 내가 사념을 방사하는 특정 섹터가 현실이 된다는 거죠. 엔젤 넘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속 거기에 사념을 방사하다 보니까 그 엔젤 넘버의 의미가 살아나는 현실로 이동한 거야. 그것이 자꾸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현실로 이동한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트랜스서핑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딤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숫자가 반복해서 보이는 것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도를 사용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힌트를 얻으셔서 그러한 관심의 작용이 현실을 변환시켰다면, 아,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원하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내가 사념을 방사한다면 그 현실이 내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얻고 적극적으로 현실을 변환하는 것으로 의도를 사용해야 한다. 이게 이제 바딤 답변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1단계 답변을 주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트랜스서핑에 적용을 원하신다면 2단계, 3단계의 답변을 받아들여서 적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현실을 위해서 원하는 사념체를, 긍정 사념체를 방사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죠? 자, 이것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바딤 답변은 이렇게 끝나요. 간단해요. 내용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것들과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간단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휴식하고 이제 정리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지개 펴시고요. 물을 마시세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핵심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핵심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요, 이 세계의 층이라는 말이 나오죠. 각자의 세계의 층, 나만의 세계의 층이 있을 뿐 아니라 단일한 세계, 객관적인 세계가 있어요. 자, 여기 지구가 있잖아요. 객관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지구촌이 있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 한국에 살고 있어요. 네, 저는 여기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요. 자, 각자의 세계의 층이 있습니다. 한 우주 아래, 한 지구 아래, 한 국가 아래, 한 도시 아래, 한 동네 아래. 자, 여러분은 공통적인 조건, 여건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일한 세계예요. 단일한 세계. 그러나 그 세계 안에 또 어떤 세계가 있다고요? 각자의 우주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예, 개별 우주가 존재해요. 나만의 세계의 층이 있습니다. 나만의 세계의 층. 네. 이 나만의 세계의 층을 가지고 이 보편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세계의 층을 가지고 이 보편적인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단일한 세계의 영향을 우리가 피할 수 없죠. 그러나 또 한 방면으로는 각자의 세계의 층을 또 만들어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일한 세계와 나만의 세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나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나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나만의 세계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원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것은 각자의 세계의 층은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의 세계의 층, B라는 사람의 세계의 층, C라는 사람의 세계의 층. 이 각자의 세계의 층이 또 영향을 주고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주고받죠. 그죠? 나만의 세계의 층이 있지만 너만의 세계의 층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분리되지만 또 한면으론 영향을 주고받는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갖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린 복잡한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우리가 물질 현실, 물리적인 현실에서의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치우치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나만의 세계층이 극단적으로 가서 어때요? 내 이 세계 전체를 내가 통제하리라. 이런 생각을 또 해요. 또 반대로 뭐예요? 나만의 세계층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불가능해. 어차피 우리는 이 통제 아래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전체의 세계층과 타인의 세계층에 휘둘리면서 살아. 이 양극단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지만 완전히 종속되지도 않는 관계. 이해되시죠? 항상 우주는 두 방면이 존재하고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펜듈럼도 펜듈럼끼리 부딪히면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잖아요. 자,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이게 계속 나오겠지만 오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을 잘못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트랜서핑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죠, 그건 또. 그렇죠? 완전한 통제가 안 된다고 해서 내 생활이 트랜서핑이 안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개별성. 단일한 세계층은 보편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라면요. 개인, 각자의 세계층은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이죠. 또는 자율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잘 관계를 이해하시면서 트랜서핑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각자의 그 세계층에서 각자 주위의 빛을 비춘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위의 빛을 비추는 것이 곧 나의 현실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지 엔젤 넘버 같은 게 눈에 들어오고 뭐 어떤 반복되는 일이 경험되고 하는 것들은 단지 지각의 문제일까요? 네? 감각 지각의 문제일까요? 자극 반응의 문제일까요? 자, 공통된 세계층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내가 주의를 없는 곳에 비추기 때문에 나한테는 없는 걸까? 아니면 없었던 곳에 집중하다가 있는 곳에 집중하니까 그것이 보여지는 것일까? 바딤 젤란드의 말로는 더 많은 부분은 현실이 변환되는 것이 있다. 현실이. 그러니까 이 세계의 층이라는 게 이렇게 다 세계의 층으로 있다고 보십시오. 네, 공통적인 우주가 있고 각자의 개별 우주가 있다고 할 때 내가 이 D라는 우주의 주위에 빛을 쐈어요. 그래서 이 D라는 현실이 활성화되고 이 안에서 나는 현실 트랙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C라는 트랙에 나는 주위에 빛을 쏘기 시작했어요. 사념을 방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D에서 C라는 현실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층이 이동한 것이다. 이것은 이동의 개념이다. 세계의 층이 이동한 개념이지 내가 같은 현실 트랙 안에서, 인생 트랙 안에서 무대장치가 이미 있었는데 그것을 못 보다가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자, 이거는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트랜서핑 할 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러한 방식의 개념으로 현실 인식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관념을 뒤집는 거죠. 예,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세계 또는 다중우주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인생 트랙이 존재하고 그 인생 트랙이 옮겨지는 것으로 우리 개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변했다. 팔자가 좋아졌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인생 트랙이 옮겨진 거다. 자, 이렇게 이해하자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핵심을 또 말씀드립니다. 이게 트랜서핑의 큰 개념의 관념의 전환을 이루는 지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될 거냐? 어떻게 적용될 거냐? 여러분들은 원치 않는 현실과 싸우지 말고 원하는 현실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이 이유가 있어요. 원치 않는 현실과 맞서 계속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을 안 보려고 막 관심을 기울여, 안 보려고. 그 사람하고 안 부딪히려고 막 관심을 기울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현실 트랙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D라는 현실이 지속돼요. 인생 트랙이 바뀌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봐. 주위의 빛을 원하는 것에 쏟아봐. 자, 그래서 원하는 A라는 영역에 주위의 빛을 쏟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D에서 천천히 A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인생 트랙을 이동하게 되면 무대 장치가 다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똑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버전이 달라지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그렇게 피하고 싶고 괴롭히던 그 사람이 사라지거나 내 인생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없는 인생 트랙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시간성상에서 볼 때는 사라지는 거죠. 또는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 태도가 변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태도가 변한 사람이 있는 인생 트랙으로 내가 옮겨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관점으로 여러분은 이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또 오늘의 짚고 넘어갈 핵심 개념이에요. 뒤에 나가면 또 반복을 할 거예요. 이 내용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요. 이 주위의 빛을 원하는 곳으로 계속 방사를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끈을 놓지 않고 원하는 현실을 향해서 계속 사념을 유지해 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생 트랙이 옮겨지면요. 더 이상 붙잡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는 안 하고 여기서 논단 말이에요. 여기서. 네? 똑같은 인생 트랙 안에서 도망치고 산단 말이에요. 도망가고 이 안에서 도망가 봐야 소용없잖아요. 자, 링이 있어요. 링 안에서 도망가 봐야 언젠간 맞게 돼 있어요. 언젠간 마주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무대를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무대를. 그 링 안에서 분투하지 마세요.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뭐 없애려고 멀리 하려고 뭐 복수하려고 필요가 없다고요.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인생 트랙으로 옮기면 돼요. 이게 바로 주위의 빛을 어디다가 쏘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념을 어떻게 방출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숫자 반복된 엔젤 넘버 이 독자의 질문 하나로 이러한 의미를 가져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뭐 맞니 틀리니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니 이런 거에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인생 트랙은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 당신이 관심하는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 주위에 빛을 쏟는 것 그것이 당신의 현실을 불러온다. 당신은 그 현실 안에 들어가 있게 돼 있다. 머물던가 옮겨지던가 나락으로 떨어지던가. 아셨죠? 여러분들 현실 탓하지 마세요. 현실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사용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탓하려면 탓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탓한 만큼 이제 선택권을 사용하십시오. 아셨죠? 이것을 여러분도 오늘 관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링 안에서 도망다니는 걸 원하십니까? 힘을 길러서 링 안에서 싸워봐야 뭐해요? 또 링 안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사는데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무대를. 그렇죠? 인생 트랙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제 번역서 있죠? 올해 나온 번역서 리얼리티 레볼루션. 그 책 한번 보세요. 그 저자는 이걸 체험했잖아요. 현실 변환을 체험한 얘기가 담겨 있잖아요. 브라이언 스캇이 이 변화를 했단 말이에요. 분투하다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심리맨의 이야기로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더 부연을 하면 오늘 내용은요. 바딤 젤란드가 이 독자가 아주 단순하고 가벼운 질문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벼운 질문이에요. 가벼운 질문을 어떻게 바딤이 진지하게 받아갔다. 진지하게 설명을 했어요. 또 이런 기회를 잘 붙들었어요. 바딤 젤란드가. 간단한 질문이지만 기회를 붙들어서 트랜서핑의 개념을 다시 잘 정리를 해줬다. 근데 만일에 저라면 그리고 이것이 상담 장면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독자의 사연을 제가 만약에 접했다면 저는 심리 분석을 했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심리 검사를 했을 겁니다. 왜냐? 이러한 형태의 엔젤 넘버 같은 형태의 주제로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성을 가진 사례의 경우에는요.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닌데요. 신경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증은 이 정신병에 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신경증의 가능성도 있는 경우가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예민한 상태, 민감한 상태, 스트레스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심리 검사를 했을 겁니다. 주로 MMPI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주의를 사로잡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고요.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는 관심을 하셔야 돼요. 주의를 사로잡는 것. 나의 주의를 사로잡는 것은 펜듈럼이 나를 포획해 가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나 내가 이 주어진 현실, 이 현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주위에 빛을 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현실을 통제하는 겁니다. 펜듈럼을 벗어나서. 어떤 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또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빛을 비추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무대가 될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뭘 해야겠나요? 이제 보고 싶은 것을 상상하세요. 꼴 보기 싫은 건 내버려 두세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한 질문에 중요한 답변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한번 강조합니다. 꼴 보기 싫은 건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려 두고 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보고 싶은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향해서 의도하고 행동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꾸준히 기다림으로 꾸준히 지속하십시오. 아셨죠? 믿져야 본전. 그러나 그렇게 꾸준히 한다면 결코 손해볼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서핑 사례연구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